우리가 뭐든지 혼자 결정해서 혼자 하는 일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심플할 수 있는데,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제 그 누군가와 함께 협력해서 같이 도와서 결정해서 해야 되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보통.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고. 회사는 뭐 더 말할 나위 없죠. 이게 누군가와 함께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같이 뛰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서로 마음이 맞겠어요. 마음이 안 맞는 경우가 더 많고요. 왜 그런가 하면 뭐 내가 골라놓은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라 해도 그 동호회 같은 데서조차 서로 마음이 안 맞을 판인데, 뭐 회사는 일보다는 그렇게 모여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유세미 직장 수업에서도 그런 쪽의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상담해 오시는 분들이 이 직무에 대한 어려움을 이렇게 막 토로하시는 분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불편한 동료, 거슬리는 후배, 제가 문제인가요? 이런 이제 그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그 불편한 동료, 거슬리는 후배, 제가 문제인가요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사연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고민 상담 신청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문의를 해오셔서 이게 제가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동의를 얻고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솔루션을 만들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여자분이신데요. 일은 문제가 안 된대요. 일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람 때문에 이제 막 그 동료들도 너무 싫고, 그리고 그래서 회사 가기가 싫대요. 그리고 막 그 같이 막 점심시간에 몰려서 밥 먹으러 가는 거, 가서 막 개인적인 일 서로 묻고 막 얘기해야 되고 이러는 거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막 회식이 잡히면 막 그 전부터 막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데요. 회식 가서 막 사람들이랑 막 밤늦게까지 놀아야 되는 게 그거 갖고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이제 왜 커피 마시러 티타임 하잖아요, 보통. 그러면 막 나른하고 졸리니까 뭐 차 한잔 할까 이래서 이게 모여서 휴게실에서 막 차 마시는 것도 거기 가서 끼어 있자니 그것도 싫고, 그렇다고 자기만 빠져 있자니 그것도 눈치 보이고 왠지 소외되는 것 같아서 싫고, 어쩌란 말인지 본인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같이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것도 힘들고, 소외돼 있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계속 회사를 이러면서도 힘들면서도 직장 생활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혼자 할 수 있는 일, 뭐 프리랜서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뭐 지금부터 준비해서 따로 독립을 해야 되나요? 결국 이제 이런 문제였어요. 이제 이분의 문제는 아니고 또 다른 한 사례를 잠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남자분이신데 정말 사는데 굉장히 열심인 분이에요. 그래서 혼자 자격증을 굉장히 많이 따시더라고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자격증도 많이 따고, 막 공모전에도 막 열심히 막 이제 자기 분야로 해서 막 이렇게 시도하고 나가고 상도 타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이렇게 왜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 직원들하고도 잘 지내고 싶은데, 그 특히 선배들이 쟤는 정말 이상한 놈이야, 이런 눈초리로 계속 본인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막 가서 뭐 이렇게 어울려서 좀 이렇게 잘 지내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선배들이 그 무언에 이렇게 좀 이렇게 밀어내는, 자기를 좀 약간 또라이 취급하는 그런 게 있어서 되게 힘들다는 남자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 두 분의 문제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몇 가지 우리가 그 회사에서의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를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볼 건데요.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거, 그 양해를 구할 건 뭔가 하면, 만약에 직무 쪽이나 이런 쪽의 일들,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해결 방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공식적인 정답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람 일이라는 거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인간관계의 어떤 그 해결 방법, 솔루션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중에서 이렇게 공통된 어떤 요소를 끄집어내려고 저도 노력을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굉장히 성격들이 다르니까, 캐릭터가 다르니까 어떤 다른 해결 방법이 필요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고, 이 해결 방법이 잘 안 맞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가장 일반적인 어떤 이렇게 교집합이 제일 넓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몇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일단 이 인간관계가 너무 회사에서 힘들다라고 했을 경우 자기가 먼저 자기 스스로의 가치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회사라는 데는 학교도 아니고 어떤 친목단체도 아니잖아요. 철저히 프로들이 모이는 그런 데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나의 어떤 지식이나 나의 노동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페이를 받는 어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자체에 있어서도 내가 거기에 얼만큼 나의 에너지를 투여할 것인가를 미리 결정해 놓으면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주목받는 사람, 리더, 어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했으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인간관계에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민, 그 막 자기개발 열심히 하신다는 그 남자분 같은 경우는 나는 인간관계도 잘하고 뭐 이런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많이 따고 공모전 나가서 막 상 탈 거야. 이거 두 개 다 동시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나 자신의 어떤 그런 자기개발, 그런 자격증이나 이런 게 따는 게 훨씬 더 내 인생에 가치가 있어 라고 하면 이쪽에다 에너지를 확 몰아서 쏟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선배들이 하고 잘 지내고 싶지만 그럴 만한 에너지를 거기다가 전부 다 쏟아 부을 수가 없으니까 일정 부분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쿨하게 나는 내 에너지 중에서 80은 여기다 다 쏟을 거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어떤 20만 가지고 난 쓰니까 저들과 그렇게 막 그런 친밀한 사이 이런 사이가 되곤 싶지만 그러기에는 내 에너지가 너무 적어. 남는 에너지가 없어. 그럼 뭐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배들과 잘 못 지내더라도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을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에너지를 어디다 쓸 건가? 이거는 내가 꼭 쟁취해야 될 거? 이거는 그러면 안 돼. 이거를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을 미리 결정해 놓아야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여자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구나 다 불편해. 다 힘들어. 그래서 회사 가기도 싫어. 그러면 내가 나의 캐릭터를 어쨌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 원만한 캐릭터로 한번 애써서 에너지를 쏟아보겠어. 그래서 최소한 불편한 사람 없이 이게 내 원래 기본적인 캐릭터이긴 하지만 고쳐보고 싶어. 불편한 사람 없이 그냥 원만하게 굉장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그런 나를 만들어 볼 거야 라고 하면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난 불편해서 안 되겠어. 그러면 그냥 원래 내 캐릭터가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어떤 일에 더 성취감을 느낄까? 회사의 직무를 아주 잘하는 쪽? 아니면 뭐 3년 후에 내가 독립을 할 거야.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는 쪽? 이 사람들이랑 이렇게 막 어울려서 일하는 게 정말 싫으면. 그러니까 어디다 가치관을 둘 건가를 에너지를 정확하게 배분해서 내가 에너지를 쏟지 못하는 곳에는 그래 난 부족해. 그 부분이 잘 안 돼. 거기에 에너지를 안 들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야 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반감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막 하면서 저것도 안 되니까 막 계속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고 이거는 본인을 위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회사에서의 어떤 그런 인간관계 에너지를 내가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어디에 비중을 둬서 배분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주 원만하게 하는 쪽에다가 내 에너지를 50%를 두겠다. 나의 50은 업무에다 두고 나의 50은 인간관계에다 두겠다. 라고 전제했다는 걸 가정하에 두 번째 얘기를 할게요. 두 번째 뭔가 하면 밥동무를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회사 안에서. 절친을 만들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뭐 직장 동료, 회사 동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직장 친구, 회사 친구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학교 친구 이렇게 얘기하고 동네 친구, 동네에서도 동네 친구란 말이 있어요. 뭐
이제 학교 친구, 동네 친구라 그러는데 왜 회사에서는 회사 친구란 말이 없을까? 이상하죠, 여러분. 회사에서는 친구 만들 필요 없어서 그래요. 회사에서는 동료가 있을 뿐이에요. 너무 삭막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친구를 만들면 안 되는 이유가 자칫 다른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친구도 너무 절친이다 보면 아무리 동성 친구 간에도 그 사람이랑 많은 어떤 큰 오해가 뭐 있었다라거나 사이가 굉장히 틀어졌거나 이랬을 경우 회사에서 굉장히 근무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 나의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업무를 하고, 인간관계는 굉장히 아주 원만한 두루 원만한 동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회사에서 보면 왜 점심시간만 되면 꼭 그 김주임과 이주임, 쟤네들은 둘이서 꼭 붙어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가 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거 정말 권하고 싶지 않아요. 밥동무 꼭 함께 가야만 하는 밥동무 만들지 마시고요. 이 사람하고도 같이 밥 먹고, 그 다음에 저 사람하고도 같이 밥 먹고, 이렇게도 그룹핑 됐다가 저렇게도 그룹핑 됐다가, 아니면 이제 하루는 저 팀장님 밥 사주세요, 뭐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래갖고 뭐 팀장님이랑 같이 가기도 하고, 어떤 그런, 그러니까 왜 점심을 먹으면서 되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친해지고 마음을 열고 이러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밥 먹는 기회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과 이렇게 대부분 다 원만한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어떤 그런 기회로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나는 인간관계에 그 정도의 어떤 포션을 두고 싶지 않다. 점심시간까지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막 같이 막 사람들이랑 떠들고 싶지 않다. 요새 혼밥족, 직장인들 중에서 혼밥족이 증가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거든요. 점심시간만이라도 좀 나 혼자 쉬자. 그래갖고 전 약속이 있어서요, 선약이 있어서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혼자 가서 간단하게 밥 먹고 혼자 하다못해 스마트폰을 보든 커피를 마시든 잠깐 졸든 아니면 산책을 해서 걸어 다니든, 아니면 그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막 머리 싸며 공부를 하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는 그 정도 에너지 쓰고 싶지 않아 라고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친해질 거야 라든지 아니면 그러고 싶지 않아 라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문의하셨던 이 여자분처럼 점심을 먹으러 가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혼자 먹자니 그렇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있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이제 어른이니까, 그리고 프로니까 결정해야 되는 거죠. 어디다 에너지를 더 비중을 둘 건지. 그래서 일단 절친을 만드는 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요. 회사에서 제일 이제 아마추어가 얘는 내 절친, 얘한테만 마음을 열어서 정말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도 그 사람하고 둘만 그렇게 마음이 맞아가지고 너무너무 친해라는 거를 주변에다 티를 안 내는 게 그게 유능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 맞는 사람이 있는 건 럭키한 거고 감사한 일인데, 그거를 지나치도록 다른 동료들한테 티내게 해서 다른 동료들이 쓸데없는 소외감을 느끼게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인간관계 방법인 거죠. 그래서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싫은 사람 있잖아요. 회사에서 보면 쟤랑은 진짜 안 맞아. 쟤는 어쩜 저렇게 주는 거 없이 밉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프로예요. 티를 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나하고 안 맞아서 그렇지 그 사람 자체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건 내가 판단한 거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런 캐릭터야, 그리고 그냥 인정인 거지, 내가 안 좋아한다 뿐이지 싫어할 티를 낼 그런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좋아도 싫어도 되도록이면 그렇게 지나친 극단적인 그렇게 표를 내거나 이러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편향된 어떤 인간관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 왜
이렇게 회사에서 어떤 그 진급이나 이런 쪽 욕심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야망을 갖고 계신 분들, 빨리 진급하겠다. 그런 분들은 특히나 인간관계에 좀 더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간관계가 원만하다는 건 이제 그 사람 관련된 그 품이 크다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적도 없이 아주 뭐 저 사람하고만 친해 이런 것도 없이 굉장히 두루두루 원만해. 그 대신 작은 어떤 그런 팁을 드리자면 두루두루 원만하기 때문에 어쩌다 그 사람한테 작은 관심을 보이는 게 그 사람이 굉장히 감사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 책상에 탁 얹어놓으면서 오늘 너무 얼굴이 떼궁해 보여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저기 요새 너무 피곤해? 힘든 것 같은데 내 커피 한 잔 타왔어. 마셔라.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나 하는 거 굉장히 사람한테 호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작은 어떤 배려 하면서 누구하고도 원만하게 잘 지내는 게 이게 회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계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그리고 일단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의 원칙을 정하세요.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누가 좋고 싫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감정하고 회사 일하고는 완전히 공과사를 딱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회사에서 사람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뭐 물론 우리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가능한 일단 개인적인 어떤 그런 감정하고 회사는 별개라고 분리를 시키는 어떤 그런 이 마음의 습관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한 대리 3년차 된 사람인데 선배가 너무나 이렇게 좀 막 진짜 아나무인이고 막 이래가지고 참다 못 참고서 한번 확 들어엎어갖고 이제 들이받고 개겼다고 쳐요. 그래서 그 선배가 이제 나를 괘씸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든 게 뭔가 하면 다른 그 선배들 동료들도 그렇고 그 딴 사람들도 그렇고 이렇게 왠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슬슬 이렇게 좀 이렇게 따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러면 내가 그 선배한테 개겼더니 그 선배가 사람들을 이렇게 막 사주해서 나만 이렇게 따돌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막 지는 건 어떤 건가 하면 거기에 막 사람들 눈치 보면서 나 이제 왕따 됐나 봐. 이제 큰일 났어. 막 저 선배한테 가서 다시 뭐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나? 아니면 뭐 나 회사 그만둬야 되나? 막 이렇게 막 초조해하고 힘들어하고 막 사람들 막 이렇게 두세씩 모여 있을 때마다 쟤네들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막 내 욕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건가 하면 회사에서 우리가 애가 아니잖아요. 다 어른들이잖아요. 일단 내가 오해한 걸 수도 있고 자격지심에 이제 선배한테 개겨놓으니까 오해한 거일 수도 있고 만약에 그 선배가 그렇게 사주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묵묵히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의연하게 자기대로 밀고 나가야 돼요.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어떤 눈총을 주거나 어떤 블레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심하고 이렇게 마음의 방어막을 탁 세우세요, 여러분. 그게 회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뭔가 하면 만약에 그 선배 때문에 누가 그렇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내가 막 들이받은 게 정말 불손하고 예의 없었으면 그 선배한테 가서 뭐 그때는 너무 제가 이제 너무 감정적이 치우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는 거 100번 맞아요. 사과하세요. 그럴 때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선배가 굉장히 오만방자했고 그리고 후배에 대해서 너무 예의가 없었고 내가 그 정도로 선배한테 컴플레인 한 거는 뭐 이거는 그럴만 했다. 그러나 난 가서 사과했다. 그러면 예의 바르게 사과했으면 그걸로 땡. 그러고 나서 막 눈치를 보거나 위축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원래 할 대로 평소대로 계속 하다 보면 그 선배는 마음상에서 뭐 풀릴지 말지 뭐 모르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처음엔 그랬다가도 결국 내가 정상적으로 계속 어떤 노력들을 하면 나와는
그냥 정상적인 관계가 되게 마련이에요. 뭐, 저 선배한테 그랬대. 쟤랑 뭐 안 놀아. 우리가 뭐 애도 아니고 그렇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의 눈을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는 거, 그거에 막 그 남의 어떤 시선과 인정에 너무 집착하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내가 주체적으로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 근육을 이렇게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뭔가 하면요. 너무 좋은 사람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별로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뭐 좋은 사람 되는 게 뭐 우리가 뭐 위인이 될 것도 아니고, 그런 스트레스가 결국 이제 회사에서 에너지를 계속 뺏겨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렇다고 막 나쁜 사람, 뭐 그런 사람이 늘란 얘기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 뭐 그렇게 내가 막 모두한테 인정받아야 돼. 막 모두한테 막 인정받고 모두한테 착하다는 얘기를 들어야 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 사는 게 피곤해지고 인간관계가 피곤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로 난 생각하지 않겠다. 내가 좋은 사람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모두에게 예의 바르게 상식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도 나 싫어하는 사람 나와요. 뭔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10명이 있으면요. 회사 사람들 10명이 있으면요. 2명은 나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고요. 2명은 나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6명은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그거 근데 그 비율이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막 잘 나가는 유능해서 막 진급 빨리빨리 하는 사람도 2대 6대 2 그 법칙대로고요. 회사에서 그냥 이렇게 아웃사이더로 있는 사람도 2대 6대 2 이런 법칙이에요. 거기서 많이 벗어나지 않아요. 그게 평균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내가 잘해도 두 사람은 나를 싫어해요. 그런데 그 두 사람 눈치를 막 계속 보면서 저 사람들 왜 나를 싫어할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말 기분 나쁘다. 나 정말 이 회사 다니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참 회사 생활을 참 힘들게 굳이 일부러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4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자, 회사에서 어떤 가치관으로 내가 중요한 가치관 어떤 걸로 해서 이 에너지를 구분할 건지, 인간관계 에너지 내 10개 중에 에너지를 몇 개를 배분할 건지, 그리고 어떤 건 포기할 건지에 대해서 미리 딱 나의 가치관 결정하는 거. 이게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반감시키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이고요. 2번째, 밥동무 절친 만들지 않는다. 너무 좋거나 너무 싫거나 뭐 이런 거 표내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그 회사 동료들한테 그 소외감 이런 거 느끼게 하지 않고, 자, 3번째는 인간관계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그렇게 뭐 눈치 보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어떤 사람의 어떤 뭐 나를 싫어한다는 어떤 그런 눈치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거나 막 자학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10사람 모두에게 인정받거나 착하다는 소리 들으려고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좋은 사람 되려고 노력하지 않겠다라고 결정.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한다. 이게 여러분 정말 회사에서 인간관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4가지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맞는 스타일 고르셔서 조금 더 회사에서 원만하고 힘들지 않은 인간관계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계속 형성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구독 안 하신 시청자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참고 동영상, 추천 동영상 나가는 거 여러분 또 시청해 주세요. 고맙습니다.